사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순수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순수하게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농장을 돌아보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4시간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또 이 농장을 한번 돌아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자는 시간은 하루 6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 병아리들도 생물이다 보니까 네. 새벽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뭐 돌아보시고 네네네. 하시나요? 습관적으로 항상 관찰하는 시간대가 있고 관찰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시간대는 뭐 상황에 따라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드닥거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지나다니면서 뭐 일을 하시는 거 있으세요? 폐사를 꺼내거나 네. 폐사가 없잖아. 죽은 닭을 꺼내주거나 아니면은 기구 같은 거 관찰을 많이 해요. 그리고 깔집 같은 게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손을 봐주셔야 되고 닭들도 보면은 다 생물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개중 작거나 관절 이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건 도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닭의 질병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인데 취약한 닭일수록 약한 닭일수록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질병 전파의 그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닭 기르시는 분들이 조류독감을 조금 무서워하시잖아요. 네. 그럼 조류독감에 걸려서 폐사하는 닭들은 다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탈처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닭값을 좀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조류독감이 지금까지 실용계에서 한 6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계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된 적은 딱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종개나 오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육기간도 길고 애들이 이제 체력적이거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육계에서는 조류독감이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그 개월수와 그 사육 기간과 닭의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정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살처분해서 땅에 매장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 더 확산되지 말게 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닭을 꼭 죽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장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매장하고 있습니다. 아, 조심할 거 없어. 고장날 게 없어. 밟을까봐. 안 밟아. 닭이 밟아서 죽을 정도 되면 그건 이미 움직임이 잘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들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 한두 마리 사와서 집에서 길러봤었어요. 그럴 때는 금방 죽더라고요, 병아리들이. 그럼 그런 병아리들이랑 이런 농가에서 받아오는 병아리들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요. 병아리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가정에서 연출이 됐을 거예요. 이 병아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보통 온도가 34도, 35도 이상의 습도 한 70%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병아리의 품질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서는 왕병아리라고 해가지고 감별을 해서 알을 못 낳는 숫병아리입니다. 걔네들은 일단 너무 오랜 시간을 관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형님 옛날에 기억하시는 저한테 계란을 주셨는데 다 쌍란이었어요. 쌍난했잖아. 네, 그게 뭐 고르는 법이 있어요? 있지? 알의 형태가 다르잖아.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이 계란 노른자에는 타우린하고 엽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게 노인들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란. 쌍란이. 근데 부화는 할 수 없는 계란. 네. 그런 거를 더 찾는 분들이 있어. 따로 쌍란만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어. 냄새 안 나지,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그렇게 덥지가 않네. 그렇지. 온도가. 이게 왜 안 더우냐면 이게 유속이라는 게 생기거든. 유속은 나의 열기를 체화시켜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더울 수가 없는 거야. 인위적으로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겠지만 이 많은 공간을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이나 냉각시설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유속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금 저기 돌고 있는 저 팬을 통해서 열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밖에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렇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네네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환기를 어떻게 하는 아. 거죠? 닭들이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관절개는 최소 환기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팬이 다 풀 가동을 돼도 많이 더워요. 최대 환기를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린 일령과 큰 일령의 환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근데 연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골조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을 하셨는데 요 정도 400평 정도 건축하려면은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저는 축산에 한 30년 가까이 뭐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있어 왔고 제가 시공하는 방법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건축비를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 정도 수준의 건축비면 평당 지금 기준으로 한 80에서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도시 사람들도 육계에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금전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꽤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일반 인티그레이션 업체에서 10만 술 9번 정도 키운다 치면 연소득이 5억이 넘겠지요. 그렇지만 돈만 보고 가지지 마시고 이 닭을 내가 얼마나 성의 있고 꾸준하게 사양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자질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농장을 신축하시거나 구입하셔도 늦지 않고, 지금은 농장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요원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을 걸 약간의 고민을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저는 닭도 키우고 있지만 소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번식 우사라고 해가지고 한우 이제 암소를 넣고 새끼 소를 받아서 키울 목적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을 관리하고 남은 잉여 시간에 좀 더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입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우도 기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 우사를 지금 2군데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한 400두 정도 되고요. 이쪽에는 지금 100여 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400두라고 하면 400마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는 두수라고 하고 있고 닭은 마리라고 하죠. 나중에 그러면 한우 입식할 때 한번 더 와봐야겠네요. 예, 오십시오. 아무 때나 환영합니다.